부사장님이 근데 네. 이제 주식 얘기하거나 ETF 얘기할 때 항상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, 특히 미국 주식이나 ETF를 네. 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냐라는 네.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리츠도 마찬가지로 국내보다는 해외일까요?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. 저는 I love 코리아, 한국을 사랑합니다. 네, 예. 그런데 제가 이제 주식이나 채권 투자할 때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했었죠. 그쵸. 근데 특히 리츠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. 왜냐? 리츠의 시작은 역시 미국이에요. 그리고 미국 리츠 시장은 너무너무 잘 발달돼 있고 규모도 크고 뭐 미국뿐만 아니고요. 일본도 리츠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. 캐나다, 싱가포르, 영국 다 리츠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발달돼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도 뭔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좀 강박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 회사 사옥을 갖고 있어야 돼. 내 집을 갖고 있어야 돼. 이런 게 많은데 이제는 그 돈이 여기에 묶이는 게 좀 안 좋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리츠에 팔고 또는 리츠가 갖고 있는 빌딩에 임대 들어가서 그냥 월세 내고 그 돈 갖고 내가 더 공장을 짓고 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점점 우리도 좀 외국처럼 리츠가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전체적인 그 미국을 비롯한 시장 규모를 좀 보면요,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리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70%가 넘어요.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점유율보다도 더 높은 거죠. 그러니까 리츠가 어마어마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미국이고요.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. 의외네요. 일본도 리츠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영국도 발달돼 있고 특히 재밌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. 싱가포르.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국가예요, 공산주의 국가예요? 민주주의 국가. 국가죠. 네. 그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고요. 그런데 싱가포르는요, 국토의 80%가 정부 소유예요. 네.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굉장히 공산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라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어차피 땅은 나라 거고, 그러니까 소유해봤자 건물밖에 소유 못하는데 건물은 뭐 감가상각되고 하니까 그냥 리츠에 들어가서 임대료 내는 게 낫다. 이런 것들이 좀 잘 발달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해외 리츠는 뭐가 더 좋으냐? 좋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엄청 다양해요. 제가 무슨 리츠 있다 그랬죠? 교도소 리츠도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 리츠 같은 거. 이게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나 꼭 아파트 안 사도 돼. 리츠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매월 월세 내고 살래.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. 특히 뭐 양로원 리츠 이런 거 굉장히 많고요. 병원 리츠, 쇼핑몰 리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요. 그런데 주식 채권과 달리 제가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외국을 안 바라봐도 될 것 같다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. 왜냐하면 천적 중에 공실률 천적이 있었죠. 지금 뉴욕, 런던 이런 곳이 공실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. 서양 애들이 재택을 너무 좋아한대요. 또 얘네는 약간 그 개인주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 나가서 다 같이 있는 것보다는 이게 좋아. 근데 우리나라는 좀 공동체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출근을 해야 회사 다니는 것 같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재택이 거의 없잖아요. 그런데 확실히 서양은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바람에 리츠가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. 그래서 특히 오피스 리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이 지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한국은 공실률이 굉장히 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됐거든요. 그리고 그 해외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츠는 보통 이제 큰 거는 뭐 조 단위 넘는 것도 있긴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 빌딩 뭐 한 두세 개? 이렇게만 갖고 있는데 미국의 리츠들은 기본적으로 빌딩 뭐 몇백 개. 이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. 그 대신 이제 좀 단점도 있어요. 한국 사람이 투자하면 당연히 그 리츠 움직임 외에 또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? 그렇죠. 그래서 혹시 달러가 강세면 땡큐지만 이게 달러가 리츠 수익률보다도 더 하락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.
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. 한국 리츠는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.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외국에 있으면 그거 확인하러 가긴 좀 그렇잖아요. 그렇죠. 네, 안 네, 되죠. 그래서 좀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런 좀 단점도 있어요. 또 재밌는 것은 캐나다 리츠는 다 월배당이에요. 진짜요? 그러니까 진짜 월세 받는 느낌이 나요. 좋겠다. 네. 그리고 미국 리츠들도 상당수는 월배당을 해줘요. 네, 그래서 매월 꼬박꼬박 월세 받듯이 진짜 조물주의 건물주가 된 느낌을 진짜.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주주 장점이에요. 같네요, 주주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엄선을 해서 네. 그 미국에 상장된 리츠 중에 3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첫 번째, 요거는 리츠의 대표 선수예요. 국가 대표급. 1등인가요? 1등이에요. 예, 제일 커요. 네. 바로 리얼티 인컴이라는 거예요. 리얼티 인컴. 이름부터가 네, 얘는 기본적으로 월 배당이에요. 월배당. 좋죠. 일단 너무 먼저 기분 좋죠. 네. 매월 배당을 해줍니다.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얘는 오피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을 쇼핑몰 같은 리테일에 투자를 해요. 그래서 뭐 마트, 몰, 또 미국에 가면 이렇게 쭉 동네 가다 보면 몰들이 쫙 모여 있는 이런 데 있거든요. 네. 그 안에 식당도 있고 뭐 슈퍼마켓도 있고 약국도 네, 있고 네, 막 요런 데 투자를 하는데 몇 군데 투자를 했느냐? 네. 놀라지 마세요. 15,000군데가 넘어요. 전 몇백 군데일 줄 알았어요. 도장. 네.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리츠인 거죠. 네. 대박이다. 그래서 리얼티 인컴은 무지하게 많은 리테일에 투자를 해놔서 네.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은 나오겠죠. 네. 그래서 요거를 찾으실 때 왜 미국 주식들은 네. 별명이 있다 그랬죠. 티커가 있다 그랬는데 이 리얼티 인컴의 티커가 재밌어요. O예요. 그냥 오요? 그냥 O예요. 하나요? 하나예요. 그러니까 네. 이 티커가요. 한 자리도 있고 두 자리도 있고 세 자리도 있고 네 자리도 있는데 네. 얘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오래된 거죠. O고요. 지난 한 25년 이상 네. 매년 배당금이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늘어났어요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배당 귀족주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거의 배당에는 목숨 건 거예요. 이 회사는, 이 리츠는. 그러니까 좀 맘 편히 투자할 수 있겠죠. 네. 예. 이름이 뭐라고요? 리얼티 인컴. 그건 까먹으셔도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. 오, 그렇죠. 자, 두 번째 리츠는요. 이거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좀 재밌어요. 사실 이런 도심에는 통신사의 안테나들이 빌딩 위에 다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좀 교외로 나가거나 뭐 산 있는 데 가면은 통신탑이 있어요. 그렇죠. 통신탑은 누가 세울까요? 통신사. 그렇죠. 네. 통신사가 세워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SK텔레콤이 통신탑을 세워요. 태워. 여기다가 SK텔레콤 안테나를 딱 달겠죠. 네. 근데 그 옆에 이제 KT가 나중에 온 거예요. 네네네. 우리도 여기다가 안테나 달아야 되는데 니네 통신탑 세워놨네. 우리 것도 좀 달아줘. 근데 안 달아줘요. 그래 그럼 돈 조금 내고 여기다 달아 이래도 될 텐데 네네. 싫어. 니네 따로 세워.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이에요. 네네. 통신사들이 각각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. 뭐 사정이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미국은요 통신사들이 통신탑을 세우지 않아요. 이 통신탑만 전문으로 세우는 회사가 있어요. 그래서 얘네가 통신탑을 딱 세워놓고 네. 예를 들면 AT&T다 그러면 돈 내고 여기 꼽아 안테나. 뭐 모바일 T 여기다 꼽아. 뭐 버라이즌 여기다 꼽아. 이렇게 해서 하나의 통신탑에 여러 통신사의 안테나를 꼽아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대표적인 이 리츠 종류 중에 하나가 네. 바로 통신탑 리츠예요. 우리나라에는 없죠. 네.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면 여러 개를 꼽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그래요? 그러니까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들어오는 게 다 수익이 되는 거죠. 심지어 이 안테나의 유지 보수 비용을 각 통신사가 부담한대요. 진짜요? 그러니까 세워놓기만 하면 이제 돈만 들어오는 거예요. 돈만 계속.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탑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가 리츠인데 네네. 이게 아메리칸 타워라는 회사예요. 티커는 비슷하게 AMT예요. 아메리칸 타워. 그렇죠. 네. 외우기 쉽겠죠. 얘네가 도대체 통신탑을 몇 개나 세우고 있느냐? 네. 이것도 또 놀라실 겁니다. 대략 22만 5천 개가 넘어요.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이 통신탑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엔 있겠어요, 없겠어요? 없겠죠.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직접 세우니까. 네. 예.
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상당수의 나라에다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통신사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대기업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임대료를 안 내거나 이럴 확률은 매우 낮아요. 네, 그래서 꼬박꼬박 현금 흐름이 잘 발생하고 또 통신탑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생각해 볼까요? 세미 씨도 처음에 핸드폰 딱 샀을 때 주로 했던 게 뭐였어요? 전화, 문자. 그렇죠. 네.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요새는 핸드폰으로 주로 뭐 합니까? 유튜브 보고. 유튜브 보고, 영화도 보고, 뭐 OTT도 보고 네. 데이터 사용량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통신탑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좀 재밌는 리츠로 아메리칸 타워, 뭐 하는 리츠다? 통신탑 세우는 리츠다.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티커는 AMT. 맞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 이 리츠는 좀 어떻게 보면 평범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리츠를 만들면 투자자들의 굉장히 마음이 편안할 거다라는 예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뭐냐면 이 리츠는 티커가 PSTL이에요. PSTL. 포스탈이 뭐냐면 뭐 우편의 우체국의 이런 뜻이잖아요. 자, 뭐냐, 건물을 지어서 빌려주는데 딱 한 군데한테만 빌려줘요. 그 한 군데가 누구냐면 미국 우체국이에요. 네, 미국 우체국한테만 빌려줘요. 즉 우체국 빌딩에만 투자를 해요. 그래서 미국의 한 1,300개 이상의 우체국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요. 당연히 임차는 누구만 들어와 있다고요? 우체국만.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받으니까 뭐 입금 100% 확실하게 되겠죠. 그리고 우체국이 딴 데로 막 이렇게 이사 잘 안 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임대 재계약률이 거의 100%. 공실률도 거의 0%에 가까운 아주 안정적인 리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스트 리얼티 트러스트 리츠라는 건데요. 저는 편하게 미국 우체국 리츠라고 부릅니다. 네. 아주 안정적인 리츠죠. 자,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막 10수만 개의 리테일에 투자는 해외 리츠, 네. 통신탑에 투자는 해외 리츠, 네. 그다음에 우체국에 투자는 우체국 리츠,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없다 보니 네. 해외 리츠도 좀 개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